안녕하세요. 네, 조금씩 들어오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아직 11시 정각이 안 돼서 조금 1분 있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참석자분들 들어오고 계신 것 같아서 좀 오늘 어떤 주제로 진행할 건지부터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약간 시장을 좀 빠르게 파악하는 조사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했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페르소나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그래서 다들 이제 전략이나 마케팅 부서에 있으신 분들이 페르소나를 좀 어떻게 좀 뾰족하게 잡을 수 있을까? 혹은 우리가 좀 정립한 페르소나가 맞나? 약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고민과 의문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 또한 그런 경험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11시가 됐기 때문에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뇌피셜이 아니라 정말로 소비자가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잡스토비 기반으로, 잡스토비던 기반으로 페르소나를 찾는 방법, 이렇게 좀 세션을 준비했고요. 그 전에 앞서서 제가 좀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뭔가 이제, 이런 전략이나 이런 마케팅단에서 페르소나를 이제 접근을 할 때, 과연 우리가 만든 페르소나는 누구를 위한 페르소나일까?부터 좀, 의문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사실 이제 소비자에서부터 이제 페르소나가 규정되기보다는, 기업 입장에서 뭔가 이제 제품의 기획이나 개발,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개발할 그런 제품의 USP라든지 그런 차별화가 이제 반영이 되고 거의 이제 대부분이 그렇다고 말씀드리긴 좀 모호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소비자들의 니즈를 어느 정도 충족하는 이런 우리 딴에는 조금 완성도가 높은 그런 상품이 이제 거의 나왔을 때 이제 키 컨셉이 붙고 이제 페르소나를 만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론칭과 마케팅 활동을 하는 그런 수순을 조금 밟고 있긴 한데요. 어, 그래서 이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재미를 드리려고 좀 쓴 건데, 약간 기업 입장에서는, 이번에도 우리만의 이런 차별성이, 기술력이 돋보이는 뭐 땡땡땡 출시 예정인데, 분명히 우리가 사전에 타겟했던 소비자층은 대부분 만족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네, 생각을 가지고 이제 론칭이라든지 마케팅 활동을 하겠죠. 그런데 과연 소비자들은 우리가 이제 기존에 타겟했던 소비자들과 이제 연결이 됐냐라고 하면은 사실 100%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 입장에서 이제 페르소나를 만든 것과 실제 소비자들이 그런 보이지 않는 간극이 분명히 존재하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이 간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케팅 활동이라든지 전략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찌됐든 우리 내부적으로 이렇게 내피셜로 그럴듯하게 이제 페르소나는 만들었는데 그러면 그 열심히 만든 페르소나가 계속적으로 이제 지속 가능하냐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은 그냥 짤을 준비했는데요. 마케터들 혹은 이제 전략 부분들의 이런 착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사실 이제 페르소나는 하나를 이제 공들여서 만들었다라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객은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어, 그 고객을 이제 규정하는 페르소나, 즉 이제 그 페르소나들의 소비 상황의 배후는 어찌 됐든 이제 물론 이 아이템이 좋아서 사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들의 그런 상황에 봉착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 기반으로도 이제 페르소나가 좀 규정될 수 있다라는 관점을 오늘 세션에서 조금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업 베이스로 만든 페르소나의 한계성에 대해서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왜 잡스트 비전으로 봐야 되냐? 제가 좀 예시를 한번 들어드리려고 해요. 제가 직접 갔던 미팅은 아닌데 저희 다른 멤버분께서 이제 간 미팅 중에서 이제 저희 솔루션을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서 이제 메인 제품에 대해서 검색 데이터 그리고 페르소나 뷰들을 좀 봤어요. 그런데 그 페르소나 뷰에서 이제 그룹핑된 그런 그룹 중에서 여기는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소비 타겟인데요? 라는 그런 어, 이 얘기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제품이 이들을 만들어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이거 외에도 실제 소비자는 또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게 이제 검색 데이터로 좀 보여진 부분이 있고 혹은 이런 그룹은 정말로 이제 생각지도 못한 뾰족한 페르소나다 이렇게 굉장히 이제 VOC를 또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오늘 이후로 페르소나를 정립할 때, 우리 기업은 과연 우리 브랜드 혹은 우리 서비스 안에만 갇혀서 숲이 아닌 나무를 보고 있진 않은지, 약간 이런 관점에서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페르소나도 당연히 이제 검색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발굴을 해볼 텐데요. 이제 처음 들어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왜 검색 데이터로부터 페르소나를 발굴하는지를 조금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서 이제 기업 입장에서 페르소나를 정립할 때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표본 데이터 기준으로부터 이제 출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업력이 좀 오래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그 업력만큼 쌓인 내부 데이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연구소도 포함해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그런 데이터에서부터 뭐 분석을 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뭐 뾰족한 페르소나를 추출하고 이렇게 접근을 해보실 수도 있을 텐데요. 약간 좀 시선을 돌려서 이미 우리 브랜드를 알고 우리 브랜드에 익숙한 그런 페르소나 말고 실제로 우리의 기술력을 더해서 소비자들의 니즈나 이런 욕망을 좀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접근해서 페르소나를 만들 수는 없을까 이렇게 생각해 본다라고 했을 때 이제 전수 데이터 측면에서도 검색 데이터 안에서 그 전 국민들 베이스 전수 데이터 베이스에서 사람들의 그런 의도 기반으로 어떤 것을 해결하고자 하는지, 어떤 것들을 필요로 하고자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검색 데이터로부터 의도 베이스로 이제 페르소나를 만들어 보자라는 부분이고요. 사실 그 표본 데이터 외에도 전수로 이제 시선을 돌렸을 때 사실 이제 소셜 데이터로도 페르소나 만들 수 있지 않나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게 불가능한 건 아니고요. 근데 다만 이제 데이터의 특성을 보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소셜 데이터는 그 소셜 데이터 분석을 한다라는 거는 그 소셜 콘텐츠 안에 그런 뭐 본문 텍스트라든지 이런 해시태그 기반으로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데 그게 실제로 그러면은 그 소비자들의 욕망이나 그런 그들의 니즈를 그대로 보여주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검색 데이터만큼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발견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소셜 데이터는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오늘 어땠고 약간 이런 보여지는 그런 욕망을 베이스로 한 그런 데이터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안에 있는 욕망이라든지 그 사람의 본질적인 고민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분석은 사실상 검색 데이터에 비해서 조금 허들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의 고민들 혹은 내가 당장 해결해야 하는 부분들 약간 이런 부분들이 반영된 그런 특성의 데이터가 검색 데이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도 검색 데이터 기반으로 페르소나를 조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요? 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검색 키워드를 볼 건데요. 검색 키워드를 이제 볼 때는 오늘 이후로 조금 다른 시각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비단 키워드라고 했을 때 샴푸, 냉장고 약간 이렇게 단위로 좀 생각하시기 마련인데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조금 더 뾰족한 그리고 고객들이 의도가 담긴 그런 키워드를 보는 시각에서는 이렇게 대상 키워드와 의도 키워드 이렇게 두 가지로 쪼개서 볼 수 있다. 이렇게 조금 관점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후로 이제 검색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은 이 키워드는 이걸 대상으로 하지만 이런 목적이 담겨 있네. 약간 이런 것들이 좀 보이실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제가 뒤에서도 샘플로 보여드릴 거지만 향 좋은 샴푸를 보시게 되면 여기서의 대상은 당연히 샴푸라는 카테고리겠죠. 그리고 그 앞단에 붙은 그러면 이제 샴푸를 원하는데 어떤 니즈가 있냐, 향 좋은 이렇게 또 쪼개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냉장고 같은 경우에도 사실 냉장고라고 하면은 각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냉장고가 다 다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뾰족한 의도가 뭐냐라고 했을 때 미니, 즉 이제 사이즈가 작은 냉장고가 필요하다. 이렇게 검색 데이터를 다르게 좀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페르소나를 추출하기 위해 제가 좀 두 가지 단계의 그런 기능을 어, 두 가지 단계로 이제 페르소나를 추출할 건데 그 순서는 이렇게 검색 경로를 일단 보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그 검색 경로에 존재하는 그 키워드들을 같은 목적, 의도별로 이렇게 그룹핑하고 약간 이 수순대로 오늘 웨비나를 조금 진행을 할 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돌아가서, 그러면은 검색 경로에서부터 왜 페르소나를 접근하냐? 이렇게 좀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검색 경로라는 거는 소비자들이 어떠한 그런 본인들만의 문제 혹은 어떠한 니즈, 의도가 있는 채로 검색 경로에 합류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경로 내에서 그 전에는 뭐가 문제여서 영양제를 검색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영양제 다음으로는 구체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바들이 어떻게 좀 뻗어져 나가는지 약간 이런 부분들을 좀 흐름을 봄으로써 소비자들의 전반적인 이 영양제에 관련한 뭐 인지 흐름이라든지 혹은 이 중간중간에 브랜드가 붙어져서 나오는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뭐 브랜드들의 뭐 인지 혹은 로열티라든지 혹은 이 앞단에 이 노란색으로 보시게 되면은 그 영양제 이전 키워드를 보면은 왜 영양제를 찾는지가 대략적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미분류 그러니까 너무 다양해서 이제 미분류로 잡히긴 했는데 영양제가 필요한 사람들의 각각의 사전에 인지하고 있는 브랜드 혹은 해결해야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다 다르게 나오고 있다. 약간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앞단에서 이제 고객과의 미팅에서 굉장히 뾰족한 생각지도 못한 페르소나를 발견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뉴케어라는 제품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제품이기도 한데 그 기존에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했던 방향으로는 균형 영양식 요거를 가장 메인으로 이제 뭐 홈쇼핑이든 뭐 온라인 채널이든 이렇게 판촉을 하셨는데 그 외에도 환자용 식품, 노인 영양식 이렇게 굉장히 뾰족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실제로 그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워킹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왼쪽은 뉴케어라는 키워드 전후 검색어 각 2단계를 다 모아온 그런 빅데이터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뭐 당뇨 환자 식단의 니즈를 갖고 뭐 뉴케어를 찾거나 혹은 경관 식사 방법으로도 찾거나 혹은 뭐 노인 영양 관리, 뭐 환자 영양식 배달, 암 환자 영양식 이런 니즈가 이 제품과 좀 엮여 있었는데 사실 이거는 브랜드 측에서도 네, 저희 이걸로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었고요. 이게 타겟이었어요라고 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 분홍색 그룹에 양악 수술 후 회복 음식 이렇게 또 하나가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기존에 굉장히 이제 환자 혹은 시니어를 타겟으로 이런 뭐 액상용 이런 건강 음료를 타겟팅을 했었는데 굉장히 양악수술이라는 그런 소비 타겟에서도 우리 제품을 실제로 찾고 있구나,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구나, 이런 걸 새롭게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그 케이스들이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혹은 어,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정말 뾰족한 정말 페르소나일 수도 있는 네, 그런 사례를 저는 좀 찾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계속적으로 이제 검색 데이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웨비나 들으시는 분들도 오늘 검색 안 하신 분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비단 이제 직장인들은 오늘 날씨부터 이제 검색을 하기도 시작하고요. 혹은 이제 버스 언제 오는지, 혹은 지하철 시간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이제 네이버나 이런 사파리로 되게 많이 검색을 하시잖아요. 그것과 같이 굉장히 검색은 이제 소비자들, 즉 이제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이제 삶에 침투되어 있는 그런 행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면 그 말은 즉슨 그런 소비자들의 삶에서도 실제로 소비자들이 무엇을 해결하고자 하고 뭐가 고민인지 그런 실존하는 그런 페르소나들을 이제 검색 데이터 기반으로 한번 정립을 해보자. 이렇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요. 계속 같은 말을 하고 있긴 하지만 오늘은 기업 입장에서 기업의 머릿속에서부터 시작한 페르소나가 아니라 실제로 고객들의 검색 데이터로부터 그들이 어떤 걸 해결하고자 하는지, 어떤 걸 필요하고자 하는지 약간 이런 아젠다를 기반으로 페르소나를 찾아볼 거다. 이렇게 봐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앞단에는 제가 샴푸바 키워드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먼저 이제 페르소나를 묶어보기 전에 그러면 사람들이 친환경 샴푸바와 관련해서 어떤 키워드들을 검색하고 어떻게 좀 귀결되는가 이렇게 대략적인 흐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친환경 샴푸바를 검색한 사람들이 뭐 이렇게 고체 샴푸의 뭐 장점, 단점, 뭐 사용법 이런 것도 알아보지만 제로 웨이스트라는 그런 테마에 실제로 이제 관심을 가지고 뭐 실정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뭐 거기서 나온 샴푸바라든지 약간 이런 식으로 또 구체적인 검색 결과 보이고요. 또 밑에 내려가 보게 되면은 어 직접 이제 뭐 샴푸바를 만들려는 그런 이유도 있고 이걸 왜 만들어야 되고 왜 써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키워드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렇게 검색 경로 내에서도 사람들의 그런 뭐 의도를 그룹핑 해볼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전반적으로 어, 전체에 존재하는 키워드들을 조금 크게 묶어본다라고 했을 때 뭐 친환경 그룹 혹은 제로 웨이스 아까 봤던 부분 혹은 친환경 샴푸와 탈모 방지 그리고 뭐 고체 샴푸바의 형태 그리고 뭐 이외에 뭐 동구밭이라는 브랜드도 잡히기도 하고요. 이외에 뭐 고체 샴푸와 관련한 내용이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색 데이터가 다양한 의도별로 묶였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와 정말 뾰족하게 좀 연결시킬 수 있는 그룹이 어디인가를 전 하나하나씩 다 클릭해 봅니다. 왜냐면은 이게 비단 친환경 제품으로 묶여 있어 그냥 친환경 제품 내용 아니야가 아니라 이 안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키워드 분석을 기반으로 저희가 놓치고 있었던 그런 부분을 발견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감안해 두고 저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샴푸바 중에서도 고체 형태를 띠는 페르소나를 조금 더 한 번 더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시게 되면 제가 이제 동그라미를 친 그룹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키워드들 그리고 이 키워드들의 검색 결과 페이지 콘텐츠를 분석을 해서 이 안에 있는 키워드들을 검색하는 소비자들은 이런 소비자일 것이다. 이렇게 좀 GPT 기반으로 페르소나를 1차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 친환경 샤프바 중에서도 고체 형태에 좀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뭐 친환경에 관심이 있는 소비자일 것이고 민감한 두피를 가진 소비자일 것이고 뭐 환경 문제에 관심 있는 MZ일 거야. 약간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두 번째에 좀 눈길이 가더라고요. 보시게 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샤프바라는 키워드를 들었을 때 그냥 되게 환경 생각하는 사람이 쓸 것 같아 라고 저는 그렇게 뇌피셜을 생각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데이터로 보시면 민감한 두피로 좀 고민 있는 소비자도 실제로 친환경 샴푸파를 찾고 있다라는 게 이제 연결이 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러면 그 소비자들은 뭘 궁금해를 한 번 더 봤을 때 그러면 실제로 민감한 두피에 이 고체 샴푸파를 사용하는 게 좋은 이유가 뭐냐? 혹은 나의 이런 두피에 어떤 효과를 줄 수 있냐? 그리고 이거는 실제로 나의 두피에 자극이 적을까? 그러니까 이런 의도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다음 장에서는 이렇게 검색 경로, 그리고 페르소나로 묶은 단위, 그리고 한 그룹을 이렇게 포커싱해서 봤을 때 제가 이제 친환경 샴푸바에서도 민감한 두피를 가진 소비자, 를 이제 페르소나를 하나를 추출했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게 페르소나를 추출하고 끝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찾은 이렇게 뾰족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기획전이나 약간 이렇게 좀 어, 실제로 어떻게 활용을 해볼 거냐. 이게 또 실무단에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장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이렇게 앞에서 페르소나가 나오고 그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리스트가 나왔을 때 GPT에 돌리기만 하면 카피와 랜딩 페이지 그냥 다 뽑아줍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건 뇌피셜로 출발한 게 아니라 실존하는 검색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가 조합을 해서 찾아내서 이제 뽑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수요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광고 카피를 좀 뽑아봤을 때 이렇게 그 앞에 있는 키워드들이 조금 중첩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예를 들면 민감한 두피를 위한 안심 선택, 그리고 두피에 부담을 주지 않고 효과적으로 클렌징과 같이 약간 이 민감한 두피를 가진 소비자들이 실제로 검색한 워딩들이 카피에 담김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내가 찾던 내용이야 라든지 어떻게 보면 또 신뢰도를 좀 더 줄 수 있다든지 약간 이런 부분으로 광고 카피를 조금 디벨롭 해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왼쪽에 보다 보면 이거는 이제 달리로 이제 뽑은 이미지인데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친환경 샴푸를 취급하고 있는 회사였는데 어찌됐든 이제 그 기업의 이런 이미지도 중요하지만 팔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재고를 이제 그 부분도 굉장히 문제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에 약간 좀 민감성 두피를 가진 사람들한테 기획전 열어보는 거 어때? 되게 나의 두피를 지키면서도 환경도 지킬 수 있어. 약간 이런 식으로도 좀 어거지로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실제 데이터가 말을 해주니까요. 네, 이런 식으로도 좀 마케팅에 활용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제가 샴푸 키워드를 한 번 더 볼 건데 제가 이제 타겟으로 한 키워드는 가성비 샴푸 추천이었어요. 그 이유는 그냥 샴푸 추천이라고 하면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앞단에 가성비 플러스 샴푸 플러스 추천이라는 거는 실제로 나는 가성비를 굉장히 고려하고 있어라는 의도가 담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가성비 샴푸 추천을 검색하기 이전에 보다 보면은 굉장히 또 다양한 그런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순위를 찾기도 하고 뭐 디렉터 파이처럼 뭐 인플루언서가 추천한 그런 아이템을 찾기도 하고 지루성 두피 혹은 지성 남자 두피에 좋은 냄새 좋은 약간 이런 식으로 가성비에 대한 니즈는 있지만 앞단에 그 가성비 플러스 그 앞단에도 이건 좋았으면 좋겠어 라는 그런 소비자들의 그런 니즈 키워드들이 또 보이실 거예요. 또 우측에 또 가게 되면은 뭐 이렇게 덕후라는 식으로 커뮤니티를 참고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탈모까지도 좀 이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보입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가성비 샴푸 추천이라는 키워드의 검색 경로를 보니 앞단에 조금 고개 언어가 있는 것 같아. 이거를 한번 이제 페르소나 뷰로 볼까 해서 좀 본 화면입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저는 조금 더 가시화해서 잘 보이더라고요. 가성비 샴푸 추천을 찾는 사람들이 어떤 배우에 각각 있냐.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성비 샴푸 추천이라는 키워드 하나만 봤을 때 어떤 소비자들이 이 키워드를 검색할 것 같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그냥 뭐 가성비 그냥 챙기고 그냥 돈 저렴한 거?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또 나오기 마련인데 사실상 이렇게 데이터를 보다 보면 가성비가 있는 샴푸를 원하지만 그 와중에도 지성 두피가 케어되어야 하고 혹은 뭐 지루성 두피염에 효과가 있어야 하고 뭐 탈모에 도움돼야 하고 이런 그 소비자들의 배우가 다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또 특이했던 게 가성비 샴푸 추천을 검색하는 사람들이 프리미엄, 고급 샴푸를 또 검색하기도 해요.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논리에 맞지 않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사실 사람은 되게 이성적으로만 이제 데이터가 나타나지도 않잖아요. 이렇게 검색 데이터에는 이렇게 소비자들의 양면성도 발견할 수 있다. 네, 그렇게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좀 가져왔고요. 그리고 저는 또 검색 데이터를 봐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요즘은 이제 가격대도 저렴하면서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품력들이 되게 상용 표준화가 된 시장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굉장히 뾰족한 키워드들을 기반으로 소비자들이 이 가성비라는 테마 안에서 어떤 그런 세부 기능들까지 원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볼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이제 미니 냉장고 키워드를 볼 건데요. 이거는 이제 비단 냉장고 자체가 아니라 그 미니 사이즈에 대한 의도가 담겨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미니 냉장고 이전 저거를 보게 되면은 미니 냉동고, 소형, 맥주, 그리고 뭐 술, 그리고 뭐 레드불, 그리고 뭐 도미니, 코카콜라, 화장품 이렇게 굉장히 미니 냉장고를 이것 때문에 샀구나라는 데이터들이 또 보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뭐 브랜드들끼리 비교를 하기도 하고요. 뭐 LG, 뭐 삼성 나오기도 하고, 혹은 중고를 찾거나, 네, 아니면은 뭐 저소음 약간 이런 식으로 다양한 테마를 찾는데 이거를 다시 또 클러스터별로 묶어볼게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미니 냉장고는 그럼 누가 찾을까요?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보시게 되면 쇼케이스 용도 혹은 음료를 담는 용도 혹은 이제 뭐 화장품이라든지 나만의 술을 이렇게 냉장고에 보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딱 구체적으로 좀 쪼개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니 냉장고를 어, 뭔가 이제 미니 냉장고의 이런 활용도에 있어서 뭔가 이제 상세 페이지를 좀 구성할 때나 혹은 이제 타겟 광고를 굉장히 세건 것들을 나눠서 이제 태울 때나 약간 그럴 때 이렇게 검색 데이터의 이런 다양한 페르소나를 확인하고 거기에 맞춰서 조금 마케팅 활동이나 이런 걸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는 제가 이미 찾아본 그런 장표를 위주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저희 솔루션이 또 궁금해서 또 참여를 하신 분들이 많을 테니까 그러면 이 단계를 어떻게 접근해서 보냐, 요거를 조금 실시간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스닝 마인드 허블 창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르소나를 찾기 위해서 그 검색 경로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전에 그 찾았던 것 중에 0칼로리 소스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네. 어, 되게 굉장히 뾰족한 페르소나를 찾을 수 있는 소스가 굉장히 검색 경로 전후에 많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네. 제가 좀 확대를 해볼게요. 뭐, 스리라차 소스부터 해서, 뭐, 다이어트 할제 소스, 뭐,
삶은 닭고기 소스, 뭐 다이어트 소스, 저칼로리 샐러드 소스, 사람찌는 드레싱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이 0칼로리 소스를 검색하기 이전에 각각의 그 다이어트도 어떻게 다이어트를 하는지 혹은 떤 거에 대해서 어떤 카테고리를 좀 0칼로리 소스로 즐기고 싶은지 그러니까 이런 배우들이 그런 키워드들이 굉장히 많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웃단에 보면은 당 없는 소스로 검색하기도 하고요. 혹은 칼로리 낮은 드레싱 이렇게 검색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이웃단에는 구체적으로 뭐 어떤 소스를 비교한다던가 혹은 스리라차 소스가 굉장히 이제 0칼로리 소스에 니즈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런 제품이더라고요. 그리고 타바스코 뭐 다이어트라든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0칼로리 소스 전반에 소비자들이 이미 인지하고 있는 브랜드라든지 혹은 니즈가 굉장히 좀 다양한 그런 편인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까 그 검색 경로를 검색 의도별로 한번 이제 묶어보는 트리거나 뷰를 한번 볼게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이전에 이제 검색 경로에서 굉장히 이제 복잡하게 보였던 검색 키워드들을 이렇게 묶어주는 뷰로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0칼로리 소스를 검색한 사람들은, 뭐 이제 다이어트 소스 칼로리를 또 중요시하기도 하고, 혹은 뭐 추천을 받고 싶기도 하고, 혹은 뭐 식단이라든지, 뭐 드레싱, 뭐 저칼로리 마요네즈, 뭐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나온 부분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0칼로리 소스를 찾는 소비자들은 어떻게 우리가 좀 페르소나를 접근해봐야 될까라는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의 그런 제품들을 여기서 찾으려고 접근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이미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소비자들이 이미 어떤 소스를 인지하고 있는가 이걸 좀 분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0칼로리 소스 중에서도 뭐 타바스코 소스 칼로리를 찾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뭐 다이어트를 고려하거나 매운맛을 즐기거나 혹은 뭐 소스의 이런 다양한 그런 종류를 즐긴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굉장히 좀 풀어내볼 수 있고, 네. 그리고 여기서 또 되게 그 페르소나 뷰가 또 유용한 게 제가 입력한 키워드는 0칼로리 소스잖아요. 근데 각 그룹핑된 그런 키워드들을 보다 보면 제로 드레싱이라든지 다이어트 소스라든지 굉장히 같은 목적을 가지고는 있지만 소비자들은 본인들이 이제 생각한 그런 생각나는 그 단어들을 기반으로 또 검색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의도를 어떻게 다른 키워드들로 검색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뭐 다이어트 할 때 뭐 간장 소스 추천이라든지, 네, 뭐 당뇨 뭐 이런 식으로도 굉장히 좀 뾰족한 네, 고민 사항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어떤 세로 선호를 조금 규정해 보면 좋을까요? 잠시만요. 네. 제가 저칼로리 다이어트 소스에 의도가 있는 그런 그룹들을 좀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페르소나를 좀 분석을 해보면 네. 처음에는 이제 다이어트 중인 사람. 다이어트, 잠시만요. 출처가 굉장히 길게 나오네요. 다이어트 중인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고민이 무엇일까? 예를 들면, 이 다이어트 중에도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소스를 활용해서 식사를 다양화하는 방법이라든지, 혹은 이 제품이 체중 감량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굉장히 구체적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다이어터 외에도 요리 자체에 관심이 있는 사람도 0칼로리를 찾는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요즘은 이제 칼로리가 적다라고 해서 맛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조금 더 건강을 챙기면서도 또 맛도 어느 정도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0칼로리 소스를 좀 소비할 수는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니즈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0칼로리 소스를 찾는 사람들이 고단백이면서 저칼로리인 식품들까지 같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고, 그리고 건강한 식단을 구성하는 방법. 네, 이런 식으로도 같이 검색 데이터로 봤을 때 연결성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샴푸바 관련해서 그 뒤에서 이제 뭐 카피라든지 그 랜딩 페이지 뭐 본문 이런 카피를 좀 보여드렸는데 여기서도 간단하게 인사이트를 좀 뽑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게 GPT다 보니까 조금 유치한 내용을 주기도 하는데, 지금 이렇게 검색 데이터 기반으로 광고 카피라든지 이렇게 랜딩 페이지 타이틀과 부문 샘플을 뽑았다라는 거는 이미 이제 내가 샘플로 이렇게 찾은 페르소나들이 궁극적으로 그들이 검색한 검색어 기반으로 어떻게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가. 네, 거기에 있어서 처음에 이제 좀 아이데이션 하는 그런 문구로도 좀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제가 좀 공유하고 있었던 케이스 샘플을 조금 더 몇 개 보여드릴게요. 네, 아까까지는 이제 미니 냉장고 내용을 봤고요. 제가 그리고 이거를 또 가져온 이유가 미니 냉장고를 찾는 그룹 중에 기숙사 냉장고라고 잡히는 부분 보이세요? 저는 이게 뭐지 했는데 이게 요즘 대학생들은 그 기숙사에 각각의 이런 개인 냉장고를 두나 봐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 기숙사에서 렌탈 목적의 그런 냉장고를 이제 뭐 제공해주는 그런 서비스와 관련된 그런 검색어인 거를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가습기를 볼 건데요. 이 가습기라는 키워드는 굉장히 이제 뭐 가을부터 겨울까지 검색량이 굉장히 뛰는 그런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가습기를 추천받고 싶어 하는 그런 페르소나들도 굉장히 많겠죠. 예를 들면 뭐 아이가 있는 집이라거나 혹은 되게 건조한 환경에서 이제 지내시는 분이라거나 혹은 사무실이라거나 뭐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걸 이제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원룸 가습기라든지 혹은 뭐 신생아 가습기라든지 약간 비형 가습기 뭐 이렇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가습기 꼭 필요한가 네, 이렇게 반개를 드는 키워드들도 보입니다. 그리고 이 가습기 추천 다음엔 또 가열식 가습기라는 그런 또 키워드로도 굉장히 좀 경로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윤남택이나 뭐 조지루시 뭐 한일 뭐 이런 식으로 브랜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가습기 추천이라는 검색 경로를 봤을 때, 여기서 그럼 어떻게 또 접근해서 페르소나를 뽑을 수 있나? 네, 이게 또 머리가 아프니까 페르소나 뷰로 제가 또 한 번 더 묶어봤습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이 가습기 추천을 검색하는 소비자들은 어떤 그런 배후에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정말로 이제 가습기의 그런 개념적인 부분이 궁금한 그런 그룹도 있을 것이고, 혹은 선택할 수 있는 굉장히 구체적인 가이드가 궁금할 수도 있고, 혹은 뭐 가열식 가습기나 선택 가이드 이런 부분들로 조금 나눠지는데, 전 그 중에서도 비염 전용 가습기 여기에 좀 눈이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 이제 가습기를 이제 어필할 때 비염 환자들에게도 좋아요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대부분 현재 가습기의 그런 상세 페이지들은 디자인이라든지 혹은 시간이라든지 용량이라든지 혹은 뭐 본인들의 그런 제품력에 대한 그런 강점이 있지 약간 이렇게 되게 구체적인 상황이 있어서 어디에 어떻게 좋은지까지는 상세 페이지에 담기지는 않은 부분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비염 전용 가습기를 이제 포커싱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이렇게 세 가지 페르소나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비염 증상을 가진 사람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건조한 환경에서 사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아이를 가진 부모. 이렇게 세 가지 페르소나가 이렇게 비염이라든지 이런 안전한 이런 데에 좀 니즈가 있는 페르소나들로 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가습기 중에서도 우리가 기존에는 뭐 유아라든지 이런 뭐 1인 가구에 좀 포커싱을 했다면 비염이라든지 약간 건강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좀 쾌적한 환경을 좀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약간 그런 측면에서도 페르소나를 조금 한 번 더 찾아서 커뮤니케이션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네. 다음으로는 제가 좀 샘플로 알고 준비한 그런 데이터가 좀 마무리가 되었는데 제가 몇 개를 좀 더 보여드릴지 아니면은 그동안 샘플을 보다가 저희는 이런 브랜드를 취급하고 있는데 약간 이런 영역에서는 어떤 페르소나가 나올지 좀 궁금하다. 이런 부분들을 좀 메시지로 알려주시면 제가 같이 지금 실시간으로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랜드 하얏트 서울이라고 말씀을 주셨네요. 잠시만요. 제가 화면 공유를 새로 하겠습니다.
과연 그랜드 하얏트 서울을 찾는 그런 페르소나들은 어떤 게 나올까요? 잠깐만요. 이제 바뀌었죠. 네. 그러니까 이 창을 좀 닫고요. 그랜드 하얏트 서울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 조금 줌을 당겨서 키워드를 더 넣어볼게요. 네. 이렇게 검색 키워드들이 모였고, 그러면 그랜드 하얏트 서울을 찾는 소비자들은 어떤 목적이나 의도 혹은 뭘 원할까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봤을 때, 뭐, 이 호텔을 좀 예약하기 위한 그런 키워드들이 보이고요. 혹은 리뷰에 대한 내용을 또 찾고 있는 게 보입니다. 예를 들면 뭐 조식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네, 이런 스탠다드 디럭스 차이 어떤지, 네, 이런 부분들이 또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반면에 이제 서울이라고 입력을 했는데 부산 지역을 찾는 부분들도 보입니다. 그리고 뭐 인천도 같이 찾고 있고요. 음, 그 중에서도 조금 그러니까 약간 좀 숙박 목적이 아니라 뷔페만 좀 다녀오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페르소나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랜드 하얏트 서울을 검색한 사람들 중에서도 그 뷔페를 찾는 페르소나는 누구냐? 약간 이런 아젠다를 갖고 조금 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이용 가격, 뭐 뷔페 홈페이지 등이 주요 관심사로 이제 나온다라고 하고요. 첫 번째로는 호텔 뷔페를 즐기는 여행객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메뉴는 뭐가 있고 가격대는 어떻고 영업시간은 어떤지 그리고 두 번째는 서울 여행을 계획 중인 관광객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럭셔리 레스토랑을 찾는 네, 음식 관심가 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설에 관련한 그런 페르소나도 있는데요. 보게 되면은 네. 실제로 저는 이게 소비자들만 검색하는 키워드라고 생각을 했는데, 호텔 투자에 관심 있는 사업가, 이런 페르소나도 나오네요. 네, 실제로 뭐 매각이라든지, 뭐 인수, 약간 이런 키워드들의 조합으로 이걸 검색하는 사람들이 무슨 투자라든지 이런 사업가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럭셔리 호텔에 대한 니즈가 있는, 혹은 이제 수용을 조금 중요한 팩터로 여기는 그런 휴양지들, 네, 이렇게 페르소나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호텔도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는 이미 럭셔리고, 약간 뭐 여기에 뭐 대표 호텔이고 약간 이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페르소나는 조금, 정제되고 이미 정해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고민이 또 있으실 것 같은데, 아, 혹시 이거 궁금해서 더 디테일한 거 보고 싶으시면은 뒤에 커피챗 신청하시면 네, 또 보여드리니까요. 다른, 어, 네. 키워드가 있어서 그것도 한번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익명 참석자로 이사 플랫폼 관련한 산업으로 좀 관심이 있다라고 해주셨고, 키워드가 이사업체 추천. 네, 이렇게 조금 궁금하신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에 이사를 한 번 했거든요. 근데 저는 어, 그냥 구색부터 해서 그 약간 매칭 플랫폼?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 준 건데, 젊은 사람들이 하는 이사 플랫폼도 많아서 저는 그렇게 접근하긴 했는데, 네, 사실 연령대별로 좀 다를 수 있으니까요. 네, 고객 세그먼트를 좀 뾰족하게 나누는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시게 되면요, 그 이사업체 추천을 검색하는 그런 사람들의 목적을 봤을 때, 뭐 견적 비교도 있을 거고, 뭐 순위도 볼 거고, 뭐 포장 이사라든지 혹은 이렇게 원룸이라든지 이런 테마가 보이고 혹은 로젠이나 영국 크린, 통인 이렇게 3대 3대 맞나요? 아무튼 이런 좀 유명한 이사 업체들이 좀 보입니다. 그러면 사실 이사도 굉장히 이제 연령대 제한 없이 있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번 더 각 연령대에서 어떤 그 특성 키워드들이 있는가도 한번 보긴 합니다. 예를 들면 20대 중후반 같은 경우에는 네, 당연히 약간 좀 원룸 이사 비용이라든지 서울 이사, 네, 뭐 이런 계산, 포장이사, 반포장 이사 차이 뭐 이런 게 좀 보이시죠? 그리고 1인 가구 이사 비용.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연령대별로는 어떤 키워드들이 좀 나오고 있나. 그리고 지금 30대 같은 경우에는
티웨이 익스프레스가 가장 검색량이 많아요. 그리고 뭐 예스 2424, 뭐 KGB, 파란.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연령대별로도 굉장히 이사 업체를 찾는 그런 관련 키워드들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또 보시게 되면은 40대 같은 경우에는 네, 사무실 이사 이런 게 보이시죠? 아무래도 조금 사업을 하는 연령층이기도 하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아, 네. 그렇다라고 했을 때 대체적으로 그 그룹핑에 있는 그런 그룹들이 어느 연령대에서 좀 검색이 되냐 이런 것들을 좀 본 것 같아요. 잠시만요. 좀 보고. 그러면은 여기서도 조금 페르소나를 조금 골라보자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이제 이사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이 견적 비교 부분이 저는 좀 핵심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사 견적 비교에 대한 니즈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고민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신뢰성이나 비용, 서비스 품질에 대한 고민이 있다라고 일단 1차적으로 검색 분석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사 어플을 활용하여 선택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각 어플의 장단점과 견적 비교를 통해 적합한 이사를 선택하고 있다. 네, 약간 이런 식으로 대체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세 가지로 좀 페르소나를 뽑아보도록 할게요. 이사를 고민하는 사람. 네, 어떤 업체를 신뢰할 수 있는지, 어떻게 절감할 수 있는지, 어떤 서비스를 선택해야 하는지, 그리고 비용을 비교하는 사람. 아무래도 이게 이사 관련한 이벤트도 약간 거기서 거기에 그렇긴 한데 포장 이사나 반포장이냐 얼마냐 약간 이게 그냥 가장 핵심인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리고 사실 근데 그 부분도 이제 그러한 비교들을 우리 서비스에서 하게 만드는 게 또 목적이긴 하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뭐 어떤 어플이 신뢰할 만한지 어떤 혜택을 얻을 수 있는지 주의할 점 무엇인지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를 보고 이렇게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이런 비교나 이런 견적, 약간 이런 걸 봤을 때 바로 이제 우리 웹사이트에 좀 오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약간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검색하는 이런 키워드들을 관련해서 이제 콘텐츠를 그냥 우리 브랜드에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당장 우리 서비스에서 견적받지 않아도 괜찮은데 약간 원룸에서 이사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봐야 하고 뭐 사무실 이사에서는 뭐 이런 부분들을 봐야 하고 약간 이런 정보성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그 브랜드에 대한 뭐 신뢰를 쌓고 그리고 실제로 그 어플에서 바로 좀 견적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는 것도 굉장히 유용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기도 하네요. 네. 그리고 원룸 이사 비용도 굉장히 뾰족한 페르소나니까 조금 한번 분석을 해보게 되면요. 네. 아무래도 포장이냐, 반포장이냐, 용달이냐, 약간 이런 게 조금 더, 좀, 원룸이랑 좀 결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이사 서비스를 찾는 사람 중에서 용달 이사는 또 어떤 경우에 또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인 그런, 고민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자취생들이 좀 많을 테니 좀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이나 뭐 주의점 이런 부분들 찾고 있고, 네, 여기 짐카가 이건 서비스 이름 아니죠? 서비스 이름인가요? 짐카? 네, 아무튼 이 분석에 의하면은 뭔가 이런 뭐 서비스 이름 서비스 이름이군요. 네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잘 연결이 된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이사 말고 짐카, 스마트한 원룸이사 이게 굉장히 이제 그런 키 메시지일 텐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검색 페이지 결과 이제 이 검색어와 연결이 됨으로써 조금 원룸이사, 즉 이제 20대들 젊은 타깃들에게 인지가 되고 검색은 되고 있다. 이런 현황을 또 보실 수가 있죠. 아, 네, 감사합니다. 그 견적 관련 정보성 콘텐츠에서 좀 핵심인 거는 아무래도 고객들이 각각의 어떤 케이스에 처해 있느냐를 먼저 이제 발굴하고 거기에서부터 좀 콘텐츠를 이렇게 시작하는 게 공감성을 불러일으키면서 브랜딩까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아까부터 남겨주셨는데 페니츄라 도쿄 이 키워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페닌슐라도 호텔 이름인 거죠.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보게 되면은 네, 뭐 제가 입력한 건 도쿄이지만 뭐 다낭을 찾기도 하고
혹은 뭐 홍콩, 롯데호텔, 뭐 만다린, 네, 방콕 이렇게 각각 나오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제가 잘 모르는 영역이지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조금 검색어가 많이 붙어 있는 그룹을 저는 조금 분석을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이 그룹 안에 담긴 키워드들이 뭔가 세밀하고 많아야지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한 그런 이벤트가 나오더라고요. 도쿄를 봤는데 왜 다른 곳들이 더 많을까요? 검색 경로를 한번 볼게요. 일단은 검색 경로를 봤을 때 이 페닌슐라 도쿄를 인지하고 검색하기 이전에는 대체적으로 어떤 테마를 검색하는지 이렇게 검색 경로의 분류 기능을 통해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페닌슐라 호텔의 다양한 지역이라든지 레스토랑 이런 부분들을 좀 검색하는 그 부분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롯데 호텔, 뭐 애프터눈티 이벤트 이런 것도 했었나 봐요. 네, 들이 보이고. 그 도쿄를 인지하고 검색한 그 이웃단에서는 방콕이라든지 다낭, 그리고 거기에 조식이 좀 어떤지, 그리고 네, 방콕 지역 스파 시설이나 네, 호텔 프로모션이나 이런 부분들을 찾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도 어찌됐건 오늘은 페르소나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다시 페르소나별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이 페닌슐라라는 브랜드를 찾는 그 페르소나는 누구인가? 거를 봤을 때요. 저 같은 경우에는, 홍콩 지역의 F1T를 검색하는 사람들은 누구인지를 좀 볼게요. 주요 검색어를 보니 페닌슐라랑 홍콩이라는 지역적인 특정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그리고 그 홍콩에 좀 특색 있는 애프터눈 티 문화에 대한 관심이 있다라고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또 헬리콥터 투어와의 조합 패키지가 검색되어 있어서 약간 이 홍콩 페닌슐라 애프터눈티랑 그리고 헬리콥터 투어가 조금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좀 연결이 되어 있다. 이런 결과가 나오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럭셔리한 경험을 좀 추구하는 관광객이고, 어, 지금 현재 검색한 페닌슐라 외에 약간 럭셔리라는 그런 공통된 테마 하위에서도 다른 호텔은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찾기도 하고, 다른 호텔과는 여기가 뭐가 좋은지, 그리고, 어, 실제로 이제 애프터눈 티 경험을 하면은 어떤 구체적인 럭셔리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지, 네, 그런 의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콩 여행 중에서도 좀 특별한 거 뭐 없을까라는 그런 관광객들이 실제로 이렇게 페닌슐라 홍콩 애프터눈 티를 검색을 하고 있는 네, 그런 경향들이 또 보이고 있네요. 네. 그리고 또 다른 분들도 그냥 확인하고 싶은 거 보여주시면은 네네. 브리타 정수기도 말씀해 주셨네요. 그거까지 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정수기라는 카테고리도 검색량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만큼 형태도 다양하고 브랜드도 꽤 많고 그리고 정수기를 쓸지 아니면 아직도 생수를 먹을지 소비자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서 네, 굉장히 좋은 키워드인 것 같은데요. 브리타 정수기라는 그런 브랜드를 인지하고 난 배후의 소비자들은 어떤 그 의도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이제 렌탈이라는 테마를 같이 고민을 하기도 하고 혹은 이제 브리타 정수기와 관련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제품을 찾는데 네, 좀 충격적인 키워드가 있지만 아파트 수돗물 마셔도 되나요? 약간 이런 키워드들도 네,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파트 수돗물 마시느니 브리타에 담아서 먹는 게 낫겠죠? 그리고 네, 뭐 정수 물병이나 약간 뭐 정수 물통 시세 뭐 이런 것까지 좀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브랜드의 필터에 대해서 좀 찾는 그런 그룹들이 있고, 그 다음은 이제 사용법과 이제 부작용, 약간 이런 부분들, 그리고 원리와 같은 부분, 이런 걸 찾는 소비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필터와 관련해서
이걸 재활용할 거냐, 뭐 수거는 어떻게 하냐, 교체 주기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묻는 그룹들이 있고, 이외에는 뭐 이렇게 사용법,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정수기 렌탈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니즈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한번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또 봐야 하는 이유가, 어, 브리타가 언급이 되진 않았지만 정수기와 관련해서 뭔가 소형, 그러니까 즉 이제 자리를 많이 차지하지 않는 그런 거에 대한 니즈겠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 혹은 렌탈과 관련된 관심, 그리고 그 와중에 연결된 브랜드로는 후웨이, SK매직, LG 등이 있고, 그리고 이 정수기와 관련해서 물통이라든지 필터를 교체하는 것, 그리고 위생 상태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은 그런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렌탈과 관련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브리타 정수기를 인지는 하고 있지만 약간 렌탈과 관련된 그런 테마에 좀 목적이 있는 그런 소비자들을 좀 분석해보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소형 가정용 정수기를 찾는 사람이 보입니다. 그래서 소형 정수기 가격대는 어느 선인지, 혹은 필터 교체 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혹은 소형 정수기라는 그 카테고리 중에서도 사용자들이 가장 만족하는 제품이 뭔지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렌탈 자체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증금 어떻게 되는지, 유지보수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떤 업체 선택해야 되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냉온수기와 생수통에 관심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냉온수기와 생수통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대형 냉온수기의 사용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재질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그 브리타 정수기에 대한 그룹이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렌탈이라는 그런 그룹을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본 이유는 이미 우리 브랜드를 인지하고 이미 우리 브랜드와 관련해서 디테일한 그런 검색을 하고 있는 그런 소비자를 이제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약간 이제 어느 정도 걸쳐진 상태에서 모호한 상황에 있어서 이런 점 때문에 렌탈이 좋지 않을까? 혹은 소형 정수기도 관심이 있는데 뭐가 나의 상황에 맞을까? 약간 상황에 맞춰서 조금 가장 좀 이상적인 제품을 찾고자 하는 게 또 소비자들이기 때문에 브리타 정수기는 소형 그 정수기를 찾는 데 있어서 이러한 점을 보완을 해줄 수 있고 필터 주기나 이런 거는 그렇게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뭐 경제적으로 혹은 뭐 이제 고민하시는 바를 좀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이러한 장점이 있다. 약간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나 조금 콘텐츠를 좀 만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우리 브랜드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지만 좀 연결된 그런 소비자들의 니즈 상황에서는 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다.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남아서 그런 브리타 정수기 제품과 관련해서 또 한번 볼게요. 네, 주요 검색 결과를 분석해봤더니 소비자들이 이제 브리타를 선택하는 이유가 환경 보호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선택하는 이유를 찾고 있다라고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물통 브리타. 이게 브리타 제품을 구매처와 관련한 정보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실제로 이제 쿠팡에서 많은 부분이 좀 연결되어 있음이 보이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이런 판매 구조가 되는지는 네, 모르겠네요. 일단 검색 데이터 상으로는 쿠팡과 굉장히 연결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브리타 정수기 제품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페르소나를 세 가지로 찾아보면요. 첫 번째로는 이제 물 필터링에 관심이 있는 사람, 이제 뭐 교체 주기라든지 이걸 언제 알 수 있는지, 혹은 뭐 정수 용량이 어떻게 측정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있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환경 보호에 아무래도 연결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네요. 내가 이 브랜드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어떻게 환경을 좀 보호할 수 있는지, 그리고 생수병 사용을 줄이는 게 왜 환경에 좋은지,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소비자들이 이러면 환경이 좋겠지가 아니라 굉장히 물음표 살인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당연히 알고 있는 거 아니야가 실제로 검색 데이터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 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제품을 사용하면 경제적인 이점이 있는 이유가 뭔지 이렇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물의 품질에 민감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의 필터 기술력이 다른 필터와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우수한지, 그리고 이 정수기를 사용하면 물의 품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해야지 물의 품질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을지, 약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물의 품질에 민감한 사람, 이런 페르소나도 좀 발견을 할 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웨비나는 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요. 다음 주에는 좀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지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다음 주에는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콘텐츠 마케팅 전략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콘텐츠는 굉장히 우리한테 익숙한 거이기도 하지만 이왕 만드는 거 굉장히 잘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수요 있는 콘텐츠 어떻게 만드느냐. 약간 이렇게 지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비단 몇 개 샘플로 좀 보여드리고 했는데 이제 미처 이제 남겨주시지 못한 분이나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은 저희 팀한테 이제 커피챗 신청해 주시면 네, 저희가 추가적으로 안내를 드릴 거고 그럼 커피챗에서는 어떤 걸 하는 거예요? 라고 좀 머리에 안 그려지실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제가 아까 좀 드렸던 것처럼 내부적으로 뭔가 궁금한 혹은 고민이 있는 그런 데이터와 관련해서 이제 키워드셋을 함께 찾아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고객의 의도가 뭐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내부적으로 이런, 뭐 예를 들면 이런 콘텐츠를 쌓는 게 고민인데, 혹은 뭐 이런 뭐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방향이 고민인데, 뭐 성과가 고민인데,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한 근거 데이터를 같이 좀 찾아보는 그런 순서로 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희 다음 주에도 같은 요일 시간에 좀 진행이 되니까요. 네, 알림 설정해 주시고 또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